자, 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어떻게 토지거래를 허가해 줄 것이냐, 이 구청에서 이제 지침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황당 지침 나왔다, 뭐 이러면서 지금 수지구청이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접지역들 거주자들만 뭐 허가를 해준다. 그러니까 뭐 성남시에 살거나, 뭐 수원에 살거나, 뭐 이런 사람들만 그 수지구청에 집을 사는 걸 허가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침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동네에 살아야 되는 이유를 소명하라,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그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거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내가 그냥 수지 가서 살겠다는데 뭔 소명을 하고 뭔 인접 지역만 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나라고 봤더니 국토부에서 그런 지침을 하나 낸 게 있다. 근데 이제 다들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뭔가 그 지침 따라서 만든 거겠죠. 왜냐면 지금 뭐 토어제 담당자들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니까 국토부 거 지침 따라서 만들었다가 지금 욕을 막 드립다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해명을 좀 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지침일 뿐이고 그냥 신청하시면 다 허가해 줄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문제의 본질은 그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토어제가 지금 급작스럽게 너무 광범위하게 어찌 보면 전격 설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자, 토어제 문의만 3배가 폭증했다. 근데 허가 받는데 하세월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15대책 때 전격적으로 1,300만 명이 사는 동네에다가 토어제를 걸어버리니 이 담당자들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이런 것들을 하는 동네가 거의 없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2명이 있대요. 2명. 근데 이 2명 있는 동네에 엄청나게 많은 문의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저 집 팔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는데 이게 전화만 막 2-3시간 받는데요. 근데 이거 일도 해야 되잖아. 이 토어제는 2주 안에 해줘야 되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드라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를 해줘야지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가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담당자도 없고 문의는 폭증하고 인구가 1,300만 명인데 전화를 몇 통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거 뭐 2달씩 걸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 난리다. 송파구가 그래도 토어제를 오랫동안 해온 동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할 텐데도 불구하고 8일 동안 1,400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이거 정말 힘드실 것 같은데 여기도 빨리 인원 보충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휴직할 수 있다. 이거 휴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난리 나겠죠. 담당자 휴직하면 방법이 없는 거니까. 자, 이젠 우리 차례다 해서 뭐 은평구나 강서구도 막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5대책이 나오면서 뭐 그 전후로 해가지고 조금 덜 올랐던 동네들도 좀 올라가고, 원래부터 인기 많았던 동네도 같이 좀 올라가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들이 약간씩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은평 같은 경우에는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도 여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가 올라가다 보니 이제 싸 보이는 효과가 나면서 여기들도 좀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뭐 현금 부자는 분당으로도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억울합니다라는 동네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차라리 때려 맞는 게 뭐 마음이라도 좀 덜 아픈데, 이건 우리 동네는 올라간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토어제 투기과열지구까지 되는 거야 하면서 지금 분노하는 동네들이 많은데, 그 동네들 중에서 9월달 통계를 반영을 했다면 규제 지역이 안 되는 곳이 5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이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나 뭐 토어제나 이런 것들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그 기준을 이제 통과를 해야지만 지정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게 통계로 3개월치를 봅니다. 3개월치의 그 상승률이 뭐 물가 상승률의 몇 배, 뭐 이러면은 여기는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동네들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렇게 했냐라고 봤더니 9월달 통계를 뭐 빼고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 반영했으면 우리를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지금 또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묶였다. 자, 대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냐? 국토부, 서울시 정치권이 다 엇박자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뭐 더 확대하냐, 뭐 푸냐,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또 폐지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뭐 서울시장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정부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따라가라는 거냐 하면서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현금 부자는 집 산다. 강남구 신고가 거래는 노원구의 10배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강남이나 이런 데 규제를 원래부터 맡고 있던 곳들은 뭐 규제가 크게 뭐 강력해진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동네들은 훨씬 충격이죠.
토호제가 없던 동네가 토호제가 되고 대출 규제가 없었던 데가 갑자기 대출 규제가 막 생기고 했는데 여기는 어차피 맞던 동네니까 사실상 크게 타격은 없고 뭐 조금 대출이 한 4억 정도 줄었구나 정도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원이나 이런 데들 대출 받아서 집 사고 나름 실거주자들이 뭐 이제 사회 초년생 이런 분들이 돈 모아가지고 사는 동네들이 거래가 많이 줄고요. 원래 거래되던 곳들은 그래도 좀 거래가 되더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 부자들이 집을 사는 걸 또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는 6억 이상 주택을 살 경우, 그러니까 집값이 6억이 이상인 거면요. 서울은 거의 뭐 대다수의 거라고 보면 되고요. 수도권도 한 절반 정도는 그 정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은 세무 공무원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물론 거래량이 어느 정도 급감했기 때문에 한다면 하겠지만 정말 야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6억 이상이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거래를 뭐 몇만 건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 자금 조달 계획을 전수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금을 너가 3억을 가지고 있어? 그럼 너 이 예금 어떻게 모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소명을 하라든지 뭐 아니면은 필요한 뭐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그만큼 지금 이제 정부도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좀 수요를 누르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파트 계약하러 갔더니 1억 올릴게요. 집주인 변심에 멘붕 뭐 이러면서 지금 그 구리나 동탄 뭐 이런 곳으로 풍선 효과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네를 지금 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내가 약간 고민하고 있는 순간 또 누가 집을 사버리고 매물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이것도 거기서 또 사고 있고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통계가 막 찍히겠죠? 그러면 여기도 묶일 가능성이 높아지니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아니다. 기다려라. 이러면서 여기도 또 논란이 많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동네 카톡방들이 이제 집주인들이 우리 집값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지금 다들 막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노원 단톡방, 뭐 도봉구 단톡방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가면은 뭐 이게 뭡니까? 뭐 우리 동네 뭐 가격 더 올려야 됩니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동네 사람들끼리 얘기해서 정보 공유를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격 담합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총리실 산하의 직속 기구고 국토부, 국세청, 뭐 경찰청 뭐 이런 데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이제 불법 행위를 신속 대응하겠다. 한마디로 뭐 시세를 조작을 한다거나 뭐 거래를 좀 뭐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는 어쨌든 감독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단톡방에서 저희 동네 너무 집값 싼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다 잡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과거랑은 좀 다르게 이제는 뭐 불법 행위를 잡아낸다고 하니까 이런 시기에는 뭐 말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식어가는 매수 심리에 부동산 시장 숨고르게 하고 있다. 지금 거래량이 급감했죠. 당연히. 왜냐하면 매물도 많이 줄었지만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게 현 그 10-15 대책의 취지였기 때문에 실제로 작동을 합니다. 대출도 막고 뭐 실거주 안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도 급감하면 매수 심리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일부 단지들, 뭐 일부 지역들에서는 급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호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매물들이 나오고 그걸 또 누가 또 바로 또 사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어떤 동네들은 뭐 원래 별로 안 올랐던 동네 이런 곳들은 이제 매물은 그대로 한 2주 지나도 뭐 똑같이 매물이 존재하는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얼어붙은 동네도 있고 거래가 간간히 되고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자, 아파트 공시가율을 내년에 동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사실상 보유세를 올리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다들 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단독 기사입니다. 서울경제 단독 기사라서 이게 뭐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공시가율 현실화 이렇게 한다고 했던 것들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9%인데 이게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시세는 좀 올라갔죠. 1년 사이에 시세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시세 상승분만큼 세금은 늘어납니다. 다만 요 늘어난 거에다가 추가로 세율을 더 강화하면서 사실상 증세로 가는 거는 아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제 작년보다 시세가 오른 만큼 보유세도 뭐 조금은 더 올라가겠죠. 자, 용도 변경 때 기부 체납 상한선을 이제 적용을 합니다. 요거는 잘한 거예요. 이건 정부가 추진을 잘한 건데 다 지자체별로 다 그 기부 체납을 각자 막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동네는 조금 풀어주고 저 동네는 엄청 막 그 과하게 받아간다고 하면서 이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좀 형평성이 떨어지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기부 체납은 이 정도만 해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모르긴 몰라도 조금씩 그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잘했다라고 이제 평할 수 있고요. 자, 이사 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다. 토어구역 확대 후 서울 전월세 대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 뭐 단지마다 다르지만 확연하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서 집을 구하러 가도 전셋집 자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없을까? 사실 전셋집이 갑자기 다 사라지고 집주인들이 다 실거주하러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계약갱신 청구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가봐야 내가 2년 전에 살던 시세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한 20%씩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나가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집을 사가지고 나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 있겠지만 대다수 그냥 전세를 계속 살아야 되는 분들은 나가봐야 별 의미가 없구나 해서 계약갱신 청구를 하고 계시고 동네에 따라 다르지만 뭐 80% 정도 찍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나올 것이 80%가 사라진 거죠. 계약갱신을 하니까. 그럼 새로 집을 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는 일인 거죠. 뭐 그러면 전세는 아예 못 구하는 거고 그럼 반전세로 가야겠다 했는데 내가 원래 한 1년 전, 2년 전에 알아봤던 이 동네는 전세가 5억이었는데 이번에는 5억에 70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70만 원을 월세를 더 붙여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뭐 시세로 치면 거의 한 전세 2억 올라가고 막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또 낼 수밖에 없는데 그 70만 원이면 애들 학원비에다가 뭐 식비인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지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매물이 48개에서 7개로 씨마른 서울 전세, 계약 건수도 6년 만에 최저치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계약 자체를 급감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계약갱신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계약갱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전세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의 세입자분들이 다 갱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갱신권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는 좋지만 신규로 그 동네에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지옥이거든요. 내가 이 타이밍에 딱 그 물량이 확 줄어버리는 이 골짜기에 내가 만기가 돼서 나와버리면 이 동네에서 구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또 시장을 왜곡시키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전세난에 못 살겠다 해가지고 서울살이를 접고 경기도로 나가려고 했더니 경기도도 전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도라고 해서 전세가 많은 것도 아니다. 경기도 전세 가격은 지금 12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서울은 훨씬 더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몇 주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미 뭐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 기조는 명확했는데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내년은 그리고 내후년은 신규 입주가 급감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나마 입주량이 좀 있었는데 아파트가 내년 내후년은 거의 없잖아요. 서울은 진짜 역대 최저급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들도 고민이 많죠. 자, 전세 월세화에 힘을 싣는 정부, 월세 상승에 외국 자본만 웃는다. 지금 외국계 자본들, 뭐 미국계 자본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지금 임대주택을 사업화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공룡 기업들, 막 100조, 160조 자산 기업들이 지금 속속들이 서울에다가 지사를 차리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업계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봐도 서울 이거 지금 타이밍 너무 괜찮거든요. 지금 공급도 적고 이 사람들의 고급화의 열망도 크고 1인 가구도 많고 그러면 소형 좀 프리미엄으로 1.5룸이나 투룸 정도 이런 것들을 한번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있는 거를 매수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조금 더 비싸게 한번 받아볼까 하면서 여기가 또 돈 되는 이 사업이거든요. 사실 임대사업이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따박따박 매달 현금 흐름이 생기는 사업이니까 자본이 적은 데들은 못하지만 자본이 많은 그런 외국계 펀드라든지 뭐 이런 곳들은 해볼만 하잖아요. 돈이 뭐 없는 곳들도 아니고 뭐 공실로 둔다고 해서 뭐 타격을 받는 곳들도 아니니까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그냥 집주인 뭐 임차인 하면서 이렇게 복작복작했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뭐 1000채, 2000채를 막 사버린다든지 뭐 아예 지어버려가지고 뭐 공실로 두든 한이 있더라도 월세 시세는 이만큼 받겠다. 뭐 이래버리면 이 부분도 또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외국계 자본들이 좀 소위 말하는 간을 보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결국에 기업들이 자금력 있는 기업들이 소유권을 갖게 되면은 그 집을 내가 좀 싸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무주택자분들은 결국에 주인이 바뀔 뿐이지 나한테 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죠.